이번 영상은 힐링 스타듀밸리 겨울 이야기입니다. 가을 동안 헛간도 많이 늘려놓고 닭장과 외양간도 지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한 3개 중 고작 닭장 하나밖에 못했단 말이죠. 이번 겨울엔 로빈을 아주 못살게 굴 예정이에요. 숨 돌릴 틈 없는 겨울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 1일 야생 씨앗을 심어주고 화분 위치를 온실 입구로 옮겼습니다. 침대 옆으로 옮겨두고 눈 뜨면 바로 물을 주고 싶었는데 겨울이라 건물 밖으로 꺼내면 바로 시들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로빈에게 와서 농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지하실까지 증축하고 숙성통을 술통 옆에 붙여서 공장식 운영을 하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잡화점에 와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bigger backpack. 모드인데 가방 한 줄을 추가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린트 퀘스트를 위해 강산에 왔습니다. 금광석 8개를 빠르게 얻고 나와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드미트리우스 퀘스트를 위해 바다에 와서 숭어 낚시를 하다가 시간이 늦고 기력도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퀘스트는 아직 하루 남았으니까요. 겨울 2일 스타프루트가 자라 수확해주고 주기를 맞추기 위해 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고대과일로 다 채울 건데 굳이 주기를 맞춰야 했나 싶어요. 농장을 벗어나니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저를 보고 놀라 도망치네요. 숭어 낚시를 위해 다시 바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숭어가 어찌나 안 낚이던지 결국 포기하고 밀리에게 오징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발자국을 보고 홀린 듯이 따라갔습니다. 이제 비밀 쪽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쓰다듬으러 왔는데 자려고 놓으면 쓰다듬을 수가 없나봐요. 달걀이 나왔길래 마요네즈 기계를 만들어 설치했고 바로 작동하는 기계를 보고 역시 모드가 최고야 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겨울 3일 스타프루트를 수확해주며 보급 비료를 뿌렸던 곳을 지성촉으로 바꿔주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심지는 않았어요. 마니가 월화 휴무라 이제라도 건초와 히터를 구매했어요. 화가 난 코드를 쓰담쓰담 해봅니다. 로빈의 작업이 끝났으니 바로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클린트에게 고리광석과 석탄도 조금 구매했습니다. 스타프루트도 500개만 구매하고 남은 시간엔 해골광산에 왔어요. 토템을 사용해서 여유롭게 집에 도착했는데 자꾸 침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결국 멀쩡한 침대를 눈앞에 두고 기절을 했습니다. 꼬들 밥을 챙겨주러 들어와서 보고 말았습니다. 마요네즈가 되어버린 미래의 용용이를요. 분노에 차 구리광석을 구매했습니다. 잠깐 수액 채취장도 들렀어요. 매일 와서 도토리를 심고 나무 비료를 뿌리고 다 자란 참나무에 수액 채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오기 때문에 후반부에나 보여드릴게요.
겨울 6일 고대과일을 수확하고 씨앗으로 바꿔 바로 심었습니다. 내일 수확인 것도 많아서 오늘도 스타프루트는 심지 않았어요. 참나무 수지도 내일 날짜 맞춰 수확하려고 조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리딤 강석을 열심히 캤어요. 집을 나서니 피에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진엔딩을 보게 된다면 돈으로 해결할 거긴 한데 일단 씨앗을 사두긴 할 거거든요. 근데 조자루트를 타서 잡화점이랑 가격이 같아졌단 말이죠. 클린트에게 석탄을 구매하고 유물기증을 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유물기증을 꽤 했으니 슬슬 하수도 열쇠를 받을 것 같단 말이죠. 아쉽게도 하나가 모자라네요. 로빈에게 헛간 건축도 맡기고 돌과 나무도 구매했습니다. 특히 나무는 사도 모자란 것 같아요. 게임을 하기 전 다른 분들 영상을 볼 때 도대체 나무를 왜 구매해서 쓰지 했는데 남들이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은 시간엔 농사 지을 곳 정리를 해왔어요. 내년 봄부터는 한 칸 아래로 내려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겨울 8일 드디어 스타프루트가 다 자라 수확했습니다. 이번에도 고대과일을 심을 땅을 여유롭게 남겨두고 심었어요. 제가 온실을 고대과일로 전부 채우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타프루트 주기를 맞출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주기를 맞추느라 앞으로 양조할 과일이 조금 아슬아슬해집니다. 늦지 않게 얼음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가볍게 낚시해주고 가볍게 우승했어요. 지하실 증축이 끝난 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생각이 나서 급하게 숙성통을 설치하러 헛간에 왔습니다. Casks everywhere. 모드로 지하실 외에도 숙성통 설치가 가능해서 양조가 끝난 와인이 바로 숙성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반씩 배치할 거예요. 전부터 느낀 건데 물건 설치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원한 건 여기가 아닌데 이상한 곳에 설치되기도 하고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에 배터리를 넣으러 왔는데 처음 보는 NPC가 있더라고요.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겨울 10일 헛간 건설이 끝나서 새로 지은 헛간으로 하나하나 술통을 옮겼습니다. 로빈이 문을 열어서 헛간 증축을 맡기고 또 술통을 옮겼습니다. 다시 로빈에게 와서 나무를 구매하고 헛간으로 돌아와 숙성통을 설치해 겨우 큰 헛간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겨울 12일 오징어 축제입니다.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오징어가 잘 안 낚이더라고요. 그래도 보물상자에서 나온 야생미끼 덕분에 오징어 2마리도 낚아보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기력을 채우고 마지막 한 마리를 겨우 낚아 보상을 받으러 왔는데 보상이 시원찮더라고요. 겨울 13일 고대과일을 수확하고 바로 심었습니다. 로빈은 충분히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징어 축제에 왔어요. 오늘은 보상이 든든하길 바라며 낚싯대를 던졌는데 처음부터 오징어가 낚였어요.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해골광산에 왔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100층을 눌렀는데 미스터치가 있었어요. 이후엔 평소처럼 이리듐을 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물 기증도 하러 왔어요. 이제 하수도 열쇠도 받을 수 있고 마법사 퀘스트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해변에서 야시장이 열립니다. 5시에 열리는 줄 모르고 해변으로 온 건데 마침 5시라 운 좋게 바로 즐길 수 있었어요. 돈도 여유 있으니 하고 싶은 건 다 사고 잠수함에서만 낚을 수 있는 물고기들도 낚을 거예요. 행상인이 무지개 껍데기를 팔더라고요. 치의 과제 때문에 필요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 이너쇼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진주를 받았습니다. 진주 하나 받기 정말 힘드네요. 장식은 몇 개만 구매하고 공짜 커피도 마셔주고 잠수함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심해어가 낚이는 곳이다 보니 다들 생긴 게 좀... 잠수함 뽀글이는 원래 자주 생기나요? 엄청 자주 생기고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꽤 오래 유지됐는데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절을 택했습니다. 잠수함이라 그런지 아늑하고 좋네요. 겨울 16일 건터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하수도 열쇠를 받았어요. 녹슨 열쇠가 무려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편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누군가 제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잠수함에서 기절했고 잠수함에는 저와 선장님 2사람뿐이었어요. 찝찝함을 뒤로하고 클린트에게 광석을 사러 왔습니다. 철로에 무지개 껍데기도 넣으러 왔어요. 미스터치가 다음 과제도 내주었습니다. 물론 온시리스니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오늘도 야시장에 왔습니다. 상점에서 구매할 건 배터리팩 말고는 없었어요. 바로 잠수함에 왔습니다.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지성인이니까요. 열심히 낚시하다가 조금 이르지만 토템을 사용해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헛간에 술통을 채워야 했거든요. 겨울 17일 스타프루트를 수확하고 보드시아과 스타프루트를 심었습니다. 오늘도 여분 땅을 남겨놓긴 했는데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게 꽤 많아서 모자랄까봐 걱정되네요. 로빈에게 나무를 구매하고
드미트리우스의 퀘스트로 낚시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숭어 낚을 땐 범노래미가 진짜 자주 나왔거든요. 뽀글이에서 연달아 4마리를 낚긴 했는데 총 10마리나 낚아야 해요. 밤이 깊었고 대각선에 뽀글이가 생겨 컨트롤까지 해가며 낚시를 했어요. 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범노래미가 더 낚이진 않았어요. 늘 그랬듯 잊고 있던 하수도에 왔습니다. 별방울도 구매하고 궁금해서 마법사 카탈로그도 구매했어요. 버킷리스트가 늘었습니다. 하수도에 왔으니 전설 물고기도 낚아야죠. 탈리스만을 얻었고 슬라임잭도 낚았으니 다시 범노래미 차례입니다. 드디어 범노래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빙하고기를 낚으러 왔어요. 이제 진짜 홀가분하게 단단한 나무를 캐고 농장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해골광산에 열심히 다녀야겠어요. 한동안 소홀히 했더니 지갑이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오늘 참나무 수지 수확날인 걸 깜빡해서 급하게 토템을 사용했고 빼곡하게 채워진 수지를 수확하며 편안함을 느끼기도 잠시 저는 오늘 기절을 하더라도 술통을 만들어 설치해야겠어요. 겨울 21일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모자라요. 고급 비료를 잘못 뿌렸던 곳을 갈아내고 디성 쪽으로 바꾼 다음 다시 씨앗을 뿌렸는데도 씨앗이 26개나 남았습니다. 크로버스에게 구매한 공허의 달걀을 부화기에 넣었어요. 진저섬을 가는 건 계획에 없었는데 술통에 넣을 과일이 부족해지면서 진저섬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윌리의 비밀 공간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배터리 팩이 3개인 줄 알았는데 5개였어요. 2개를 더 구해야 하는데 구할 방법이 해골광산밖에 없어요. 겨울 23일 로빈에게 외양간을 건설하고 해골광산에 왔습니다. 심령체를 얻어야 해서 유령이 잘 나온다는 층을 돌아다녔고 생각보다 금방 얻어서 본격적으로 이리듐 강석을 캤습니다. 찾아오는 이리듐 박쥐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낮은 확률로 배터리 팩을 주거든요. 이제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어젯밤 자기 전에 비밀 쪽지를 읽었는데 메이플 시럽을 들고 비밀의 숲으로 오라고 하길래 순순히 따르고 있어요.
고급 기술을 전수받고 마니에게 가축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디럭스 닭장에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몰라서 10마리로 맞춰 구매했어요.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짝수가 보기 좋으니까요. 마법사에게 심령채도 가져다 줄게요. 그러고 보니 어둠의 텔리스만을 얻었는데 잉크를 얻으러 가질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생각났으니 다행이지만 이래놓고 막상 플레이하면 또 까먹을 게 분명해요. 언젠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잖아요, 뒤돌면 까먹는 거. 그나저나 수액 채취장 정말 많이 채우지 않았나요? 매일 오면서 벌써 이만큼이나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 확 와닿네요. 오늘은 겨울별의 만찬이 있어 광장에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말을 걸다가 레아에게 선물을 줬고 선물 교환이 끝난 후 상점이 보이지 않길래 축제를 떠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겨울 26일 드디어 스타프루트가 다 자랐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놨던 고대 씨앗을 이제는 심을 수 있어요. 스타프루트는 더 이상 심지 않았어요. 고대과의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버스가 날개다랑이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편지를 읽고 온실에 다녀오면서 클린트라고 생각하고 대장간에 왔어요. 클린트의 생일이었는데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이번엔 진짜로 거스에게 왔습니다. 창고에 날개다랑이가 2개 있었어요. 저는 혹시몰라 병이 있습니다. 봄에 술통에 넣을 대왕을 사러 왔어요. 지성촉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구매했는데 남은 겨울 동안 배터리 하나만 나온다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말이에요. 겨울 27일 고대 과일이 많이 자랐어요. 이번에 꽉 채우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게 끝이네요. 남은 공간에 스타프루트를 심을까 하다가 그냥 안 심었어요. 로빈에게 왔습니다. 2년차가 되면 자재값이 오른다고 해서 조금 구매하러 왔어요. 외양간 증축도 맡겨줄게요. 그러고 보니 외양간에 밥을 안 주고 왔더라고요. 우선 철광석이랑 석탄 먼저 구매하고 밥도 주고 와야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동물을 안 샀네요. 소는 2마리만 구매할게요. 외양간 업그레이드를 하고 염소랑 양, 돼지를 주로 키우고 싶어요. 오늘도 배터리팩을 위해 강산에 왔습니다. 겨울 마지막 날입니다. 닭장에 들어가니 조금 이상한 병아리가 부화했대요. 이번에는 잊지 않고 미래의 룡룡이를 부화기에 넣었습니다. 행상인이 왔길래 잔뜩 기대하며 왔는데 다시 갈게요. 그렇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은 채 여긴 어디죠? 의미 없는 섬유 파밍을 하며 여긴 또 어디죠? 겨울을 마무리했습니다. 힐링 스타듀밸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봄에 고대 씨앗 3개가 나올 줄 몰랐고 씨앗 생성기에서 씨앗 모음이 나온다는 걸 겨울 후반에 알 정도로 온실 늘리기가 수월했으니까요. 농장은 예상보다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특히 온실은 언젠가 온실을 고대과일로 채우겠다라고 다짐했을 뿐 이번 힐링 스타듀밸리를 4계절 동안 즐기면서 채우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진저섬 해금도 곳인데 너무 아쉬워서 진엔딩까지 느긋하게 달려볼까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